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작심 개회사 이후 파행을 빚었던 국회가 이틀 만에 극적으로 봉합됐습니다만 이 협치를 내세웠던 20대 국회 역시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사청문회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죠. 반쪽 인사청문회 논란인데요. 야당은 이 김재수, 조윤선 두 후보에 대해서 모두 부적격 의견을 냈고요.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용인대 최창렬 교수 연결해서 현 국회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1인당 평균 영화 관람 요금이요. 올여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극장들이 시간대별 또 좌석별 이 차등 요금제를 채택하면서 사실상 요금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영화관들이 서로 담합한 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참여연대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네, 이 YTN 개권 해설위원이신 용인대 최창렬 교수 연결해서 어제 오늘 이 국회 상황에 대한 평가와 반쪽 인사청문회로 진행된 청문회 문제 그리고 그 해법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인사청문회 질문 드리기 전에요. 네. 우선 어제 오늘 이 국회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뭐 다들 이제 보도를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이 국회의장의 그 발언에 대해서 여당이 강력하게 반발한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우병우 수석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 민망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사드 문제도 이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이 없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어요. 네네. 특히 이제 사드 배치 문제에 이제 더 새누리당이 더 발끈했다라고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직접 얘기도 했는데 일단 뭐 국회의장의 이른바 정치적 중립 의무 그래서 당적을 이탈하게 돼 있잖아요. 국회의장은 그러니까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말라는 뭐 그런 취지인데 아무튼 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그 말을 뜯어보면은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여당은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병우 수석 거취 문제는 사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상당히 이 자리를 좀 해임을 스스로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단 말이죠. 정진석 원내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글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드 문제도 뭐 그것을 설치해야 된다 뭐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여야가 논쟁적인 부분을 제기하는 것은 어쨌든 뭐 유감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여당이 그렇게 사퇴 촉구 결의안까지 내고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도 내고 그리고 개회사를 이제 그 이유로 해서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정도의 일인가 그런 점은 좀 과잉 대응 아니냐 좀 과잉 반응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국회의장의 그 발언 중에서는 상당히 뭐 경청할 부분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국회의장으로서 여야가 어쨌든 뭐 논란이 있는 부분을 제기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뭐 유감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저렇게 국회가 파행되고 특히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 특히 이정현 대표가 뭐 정치 테러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염동열 의원은 악성군이다 뭐 테러 군이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과연 이 정도로 대응할 성질의 것이냐 이런 뭐 아쉬움은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그래서 뭐 대권병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그 시각의 연장선에서 이 새누리당은 왜 이렇게 과잉 대응을 했다고 보세요? 글쎄 새누리당도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뭐 속내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여소야대 국회이고 또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초반에 정기국회 초반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른바 길들이기를 하지 않으면은 정기국회 내내 끌려다닐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정치적 판단 또는 정치적 계산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좀 기선을 제압하겠다. 특히 이제 뭐 대선이 내년입니다만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를 뭐 대선의 전초전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기선제압 쪽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이렇게 과잉대응하는 게 잘 납득이 안 간다라는 거죠. 네. 이 개원사 파동 그리고 또 지금 이 추경 예산 처리 문제 때문에 조금 묻힌 감은 있는데요. 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는 초유일이 벌어져서 결국 이 반쪽 인사청문회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좀 야당이 이제 단독으로 참가를 했고 결국 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단독으로 채택이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죠. 대개 야당이 참석을 안 하는데 여당이 이제 참석을 안 한 청문회 이런 결과인데 여소야대 국회의 어떤 그런 그 실체적인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이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의견 냈습니다만, 자, 청와대가 임명 강행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뭐 거의 90% 이상, 90% 이상 강행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뭐 어쨌든 부적격 채택이라든지 아예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경우에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임명이 됐었거든요. 네. 비단 이 부분은 뭐 박근혜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도 상당히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뭐 3건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특히 우병우 수석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들을 조윤선 후보라든지 김재수 후보 이런 분들을 만약에 임명을 안 한다면은 우병우 수석의 검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임명할 가능성이 높고 꼭 우병우 수석의 뭐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최근에 우병우 수석 문제를 이른바 부패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식물정부를 만들려는 그런 정권 문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미에서도 아마 임명이 강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강행될 것이다. 네. 자, 그런데요. 저 조윤선 뭐 장관 후보자는 많이 이제 이번 정부에서 또 등장했던 인사고요. 또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던 이 김재수 후보자가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이 부동산 특혜 나오지 않았습니까? 호화주택에 거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농협의 대출금리 특혜를 받았다. 야당은 이 상상할 수도 없는 특혜를 누렸다. 뭐 일명 황제 전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적합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문제가 좀 있다고 보세요? 지금 야당은 조윤선 후보보다는 이제 김재수 후보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에 등장한 그 수많은 인물들이 정말 한 점 의혹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긴 한데 이번 김재수 후보의 경우는 일반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땐 납득이 안 가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장가보다 너무 낮고 전세 가격이 80몇 평인가요? 90몇 평인데 93평이라고 알려졌더군요. 93평이라고 알려졌죠. 근데 1억 9천만 원인가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전세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겪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자도 너무 낮고 대출금리도 말이죠. 8% 금리일 때 1%대로 대출을 받았거든요. 상상이 안 가네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농협은행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농협은행장이 나와서 그 증인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농협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었고 농협에 계속 봉급 통장, 급여 통장을 계속 몇 년이나 했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농협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더라고요. 농협은행장의 발언이. 그런 부분도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 아무튼 왜 김재수 후보의 경우는 부실대출 의혹 이런 시장보다 지나치게 낮은 전세 가격 이런 부분들은 납득하기 어렵죠.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인사청문회가 부적격이 되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적격 채택이 되든 아니면 아예 채택이 안 되든 그렇더라도 어쨌든 임명을 하는 것은 전혀 위법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거에 이제 문제인 거죠.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비단 김재수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결국은 이런 제도적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 그렇게 큰 결격 사유는 없어 보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네. 그렇다면 이 지금 뭐 교수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국민의당은 이 김재수가 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되는 경우에는 농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그럼 좀 청와대 인식이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많이 좀 간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뭐 형사 문제를 저질러야만 문제가 있는 거냐 네.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농림축산식품부라는 것이 농업행정을 관장하는 것이고 네네. 농민들에게 어쨌든 농가를 더 잘 살게 만들고 이런 농가 정책 그리고 축산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기본적으로 농협으로부터 이렇게 뭐 일견 불공정해 보이는 이러한 대출을 받고 네. 또 전세가도 지나치게 낮은 전세가 그리고 또 대기업과 연결된 그런 이제 건설회사가 그 소유주인 그런 아파트에 이렇게 전세를 살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청와대가 국민들의 눈높이는 얼마나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뭐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네.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임명 강행이 뭐 이번 정부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네. 결국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는 왜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네. 좀 어떤 해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인사청문회가 계속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라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2000년도에 도입되고 이제 계속 늘어났어요. 인사청문회 대상들이. 네네. 지금 거의 한 7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2000년도에 처음 이제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가 처음 대상이었고 네네. 2003년도에 이제 국정원장이나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이런 분들이 대상으로 됐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모든 국무위원회 확대됐고요. 네네. 지금 뭐 KBS 사장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장, 뭐 한은 통제 이런 3사 이제 대상이거든요. 이런 건 많아졌군요. 어쨌든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계속 개정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청문회의 취지는 어쨌든 행정부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인사권의 남용 이런 것들을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견제하자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국회에서 견제하자고 국회에서 만드는 제도인데 이게 이제 부적격 채택 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아예 채택이 안 돼도 그것이 아예 정쟁이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요. 네.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적어도 형식놀이로 볼 때 이 네. 청문회 못 들어갑니까? 단지 그럼 장관 후보자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국민에 알리고 마는 거냐? 네.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20일 이내에 이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거든요. 네. 임명동의안 또는 인사청문 요구안을 국회에다 낸 다음에. 근데 만약에 20일 이내에 청와대 송부가 안 되면 청와대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다시 송부 요청한 다음에 네. 그때도 송부가 안 하면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건 인사청문회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뭐 도덕적, 정치적 타격은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법률적으로 저는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을 고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경우에나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게끔 고치지 않는 한 차라리 그 국무위원들에게 이런 대상자들에게 청문을 아예 폐지하는 게 낫다. 정쟁만 하느니 임명 동의안을 하는 뭐 대법원장이나 아니 국무총리는 한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교수님 고견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의 최창렬 교수였습니다. 네, 영화를 보러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간식거리가 바로 팝콘이죠. 좀 비싸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알고 보니까요, 이 영화 티켓하고 팝콘 가격을 극장들이 서로 담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홍정훈 간사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홍 간사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 영화 관람료 1인당 평균 얼마 하는 겁니까? 2016년 자료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2015년 기준으로 하면은 평균 관람료가 7,895원이고요. 네. 올해 8월까지 통계를 살펴보면 이제 8,000원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아, 8,000원을 돌파했다. 이게 지금 뭐 시간대, 좌석별로 이제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평균으로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비교해보면 높은가요? 엄청나게 높죠.
2016년 상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6%에 불과한데요. 이게 인상폭만 따져도 지금 2.6% 이상이고 이제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오른 셈이 되거든요. 10년 비교라니까 많이 올랐군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간사님, 단도직입적으로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멀티플렉스 업계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소수의 대기업이 독과점 지위에 있는 시장은 이제 기업이 소비자보다 거래상이 이제 훨씬 높고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이 원하는 대로 시장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요인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예. 자, 참여연대에서요, 이 멀티플렉스 3사,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3사죠, 결국. 네. 영화 티켓과 팝콘 가격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이렇게 보도됐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제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올해 3월부터 CGV를 시작으로 이제 멀티플렉스 3사가 불과 1, 2개월 간격으로 이제 좌석별, 시간대별 가격 차등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요금이 이제 공통적으로 1,000원씩 인상되는 일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팝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용량 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 엄청나게 심한 폭리를 취하면서 이제 팝콘 같은 경우는 4,500원에서 5,000원 사이, 그다음에 음료는 다 2,000원, 2,500원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콤보 가격 같은 경우도 그거에 비해서 원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동일한 가격으로 형성을 해놔서 네. 저는 이것을 담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한두 달 차이를 두고 멀티플렉스 3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올린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 멀티플렉스 3사 하면 지금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이렇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대부분 우리가 이 근처에서 가는 극장들인데요. 네네. 자, 이 영화관들이 과거에요, 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서 담합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예, 2008년에도 이 멀티플렉스 3사가 이제 지방에 있는 상영관들의 요금을 공통적으로 1,000원씩 인상을 해서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행위를 이제 소비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그다음에 공정한 시장 기능의 작동을 원천 봉쇄한 행위다. 네. 그리고 이제 서민 중산층의 문화 상품 소비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08년에도 그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네네.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나요? 그 처벌 직후에는 당연히 이제 공정거래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겠지만 네. 그 당장 2년 전만 해도 원래 주말 요금이랑 평일 요금의 차이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CGV를 시작으로 해서 주말 요금이 평일에 비해서 1,000원 올리게 됐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CGV, 롯데시네마가 메가박스 순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1,000원씩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만약에 제기하신 담합 의혹이 네. 공정거래위에서 인정된다고 해도 또 벌금 처벌에 그치지 않겠습니까? 벌금 처벌은 기본이고 이제 네. 또 다른 미래 향후에도 그런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게 하는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담합하면 우리가 흔히 건설 시장에서 좀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영화 관람료 담합,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나요? 일단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네.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이 강한 국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독과점 지위에 있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행법상으로 이제 독과점 지위에 있는 기업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변경하거나 네. 소비자한테 불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견제를 하고 규제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게 상식인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직접적으로 문제제기하지 않는 이상 공정위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경우가 없어서 드물어서 네. 저희가 이번에 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하하. 그러면 혹시 다른 나라의 경우에요? 영화 관람료의 뭐 상한선 기준이라든가 이런 좀 제도화된 부분이 있던가요? 그런 것까지 제도화하는 경우는 없지만 네.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 지역에 있는 영화관들까지 모두 다 멀티플렉스화된 경우는 좀처럼 찾기 힘들죠. 그러니까 독과점 이 구조의 문제가 또 있군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게 가장 심각한 원인입니다. 네, 자 영화관들의 가격 차등제 도입 이후에 말이죠, 이 관객이 네. 주말에 몰리는 현상. 또 이 불이 꺼지면 좋은 자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뭐 메뚜기족의 등장, 부작용이 많아졌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저희는 그 주장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네.
원래 가격 차등제 실시 이전에도 관객들은 이제 주말 시간대를 가장 선호했고, 네. 뭐 흥행영화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예매율이 주말이 평일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미리 극장 측이 이제 관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 그리고 좌석의 그 요금을 미리 알고서 1,000원 올렸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이 그런 뭐 메뚜기족이라고 불리는데 그런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도 결국에는 그 구간대의 가격을 올린 극장 측의 책임이 있는 거지. 이걸 또 관객 탓으로 돌리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가격 인상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네. 것이 좀 어폐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자, 이 지난해 2월에도요, 2015년이죠. 이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관 매장 내의 폭리 행위, 또 무단 광고 상영, 이 굉장히 또 이 관객들이 항의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모아서 공정거래위에 신고했던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건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공정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영화 관객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조사된 무단 광고 상영 행위는 저희가 CGV를 상대로 따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공정위가 급하게 너무나도 성의 없는 그 A4 용지 한 장 반 정도의 문서로 이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게 전부였습니다. 네. 무혐의 혐의가 없다. 예. 그런데 관객들은 지금 굉장히 불만인 게, 저도 최근 여름방학에요. 예. 아이들 데리고 극장을 가보니까 이 표에 티켓에 찍혀있는 시간보다 10분 늦게 본영화가 시작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게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네. 저희 참여연대, 민변, 청년유니온은 이제 업계 1인 CGV 상대로 이제 따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멀티플렉스 3사가 관객과의 좀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할 텐데, 예. 이게 지금 일단 문제가 있는 대목들은 공정위에 제소도 하시고, 처벌 당연히 이제 받고 시정해야 될 것이고, 예. 그 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영화진흥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2014년 발표한 소비자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티켓 가격에 대한 그 적정도를 조사를 했었는데, 관객의 80% 가까운 그 응답자들이 다 비싸다고 응답을 했고, 네. 그때 적정 가격까지 조사를 했었는데 관객들이 느끼는 적정 가격이 6,600원 수준이었습니다. 아하. 지금에 비하면 거의 60% 70% 정도 수준인데 네. 지금 영화관의 주 소비층이 10대부터 30대까지가 주 관객인 걸 고려한다면은 네. 올해 이제 최저임금이 6,000원 수준이고 내년에 조금 더 오르는데, 이제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도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저희는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이게 가격 차등화 정책을 도입할 게 아니라 그런 좀 뭔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네, 네.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또 뭐 문화가 있는 날도 있고 말이죠. 정말 이 문화를 계속 권장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런데 지금 재조정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재조정이 결국 그러면 이제 영화 관객, 아까 6,600원, 예.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하락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과연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내려갈 수는 없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화관이 이제 뭐 특정 좌석대 구간을 할인해 준다거나 이런 발상은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가격 차등화 정책도 저희 참여연대 민변 쪽은 이제 가격 차등화 정책을 철회하고 관객들이 정말 불편한 좌석 같은 경우에만 좀 할인을 하거나, 아니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대부터 30대 관객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굉장히 낮으니까 그런 계층에 있어서는 좀 가격을 좀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제도가 도입되면 참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홍정훈 간사였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